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신진우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 이기민이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표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제가 박사과정 동안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번에 아이클레어에 어셉이 된 트레이닝 컴피던스 칼리브레이트 클래스파이어라는 논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 아이디어를 약간 뭐 앙상블 러닝이라든가 히어라키컬 노벨티 디텍션에 적용한 이제 웍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풋 스페이스에서 아웃풋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어떤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태스크에서 이제 딥 아키텍처를 가지는 딥 모델들을 사용한 이 딥러닝 기반 기술들이 다양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태스크에서 이전의 모델들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고 심지어 사람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형태로 이제 애큐러시 측면에서는 되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 이제 퍼포먼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애큐러시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약간 이제 애큐러시보다 다른 관점이 이제 프레딕티브 언설턴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프레딕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얼마나 그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프레딕션을 하는가, 즉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언설턴티를 매저하는 게 어떤 중요한 리서치 토픽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뭐 프레딕티브 언설턴티라는 거는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 같은 걸로 매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의 뭐 맥시멈 밸류 같은 걸 보면서 이 언설턴티를 매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더라도 조금 애매한 답에 대해서는 그냥 답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확신 있게 그 답을 내는지를 보면은 다양한 태스크에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분류하는 노벨티 디텍션이라든가 또는 어드버서리 어택을 디텍션하는 태스크 또는 앙상블 러닝, 액티브 러닝과 같이 다양한 이제 머신 러닝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프레딕티브 언설턴티가 되게 중요한 이제 매저로 동작을 하고 실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딥 뉴럴넷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프레딕티브 언설턴티를 잘 매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리서치 토픽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딥 뉴럴넷이 되게 프레딕티브 언설턴티가 좋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를 학습한 모델에 이상한 언론 데이터를 넣더라도 이제 그림처럼 되게 확신 있게 답을 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얘가 답을 주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어떤 뭔가 이 답을 신뢰하고 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딥 뉴럴넷이 되게 오버 컨피던스하다는 게 잘 알려졌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아이클레어에 발표한 내용은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컨피던트한 뉴럴넷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요. 이런 것들이 앙상블 러닝이라든가 히어라키컬 노빌티 디텍션에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를 최근에 이제 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컨피던트한 뉴럴넷을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인뉴럴 네트워크가 그 언설턴티가 안 좋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뭐 SVM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안 좋다라는 건지 이게 왜 안 좋으면 어떤 이유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SVM이나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SVM이라든가 기존의 이제 머신러닝 모델보다 딥 뉴럴넷을 썼을 때 안 좋냐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죠? 그게 만약에 그렇다 뭐 그냥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 안 좋은 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 같은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요. 정확한 이유 우선 첫 번째로 SVM이나 이런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런 프레딕티브 언설턴티가 안 좋은지를 막 비교하고 그런 거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은 모르겠고요. 그거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버피팅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모델 자체가 너무 캐패시티가 높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원합 벡터를 저희가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할 때 항상 원합 벡터를 리턴하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가 무조건 답을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컨피던스 자체가 높게 학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를 제가 이번 아이클레어 페이퍼에서는 그런 문제를 약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트레이닝 로스 같은 걸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티어레티컬하게 뭔가를 개런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학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캐패시티가 높은 모델을 그런 식으로 하나의 답만 딱 4개 원합 벡터를 학습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버 컨피던스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센서티 자체를 프리티브 어센서티 자체를 건드는 스파이스 형식의 모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보기 속에서 다음 중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SVM 같은 경우는 그런 컨피던스 팩터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뉴럴넷 같은 경우는 소프트맥스라도 쓰니까 그나마 확률적으로 뿌려주긴 하는데 엉뚱한 사진을 넣었을 때 그 안에서도 또 그 선택지 안에서 고르기 작업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자체의 어떤 그런 태스크 정의 자체가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꽤 오래 전부터 오픈셋 프로블럼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러면은 처음 보는 놈은 처음 보는 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모르는 놈은 모르는 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태클할 거냐 하는 문제군이 또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넘파라미터릭 게이지 안에서 보면은 새로 계속 그 차인지 레스토랑 프로세스 같은 거 보면 새로 계속 그 새로운 레이턴트 베리블 하나 던져가지고 하나 할당하고 던져가지고 할당하고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은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태클을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럴넷이 다른 모델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슈퍼바이즈 웨이를 쓰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은 다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걔를 어떻게든 좀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이런 쪽의 네. 그 트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컨피던스 뉴럴넷을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논문에서 이제 가장 태클하고 있는 프로블럼은 뭐냐면 Detecting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이제 Novelty Detection 또는 오픈셋 프로블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알려진 문제인데 어떤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한 디스트리뷰션을 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렀을 때 이 인 디스트리뷰션이 아닌 즉 내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클래스파이어만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거를 이제 Detecting Out of Distribution Problem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엠리스트를 학습한 저런 핸드 리튼된 디짓을 학습한 클래스파이어를 저희가 학습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풋으로 뭐 개라든가 뭐 고양이처럼 학습하지 않은 그래서 내가 정확한 정답을 줄 수 없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out of distribution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프로블럼이 이 detecting out of distribution 프로블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 수 있겠듯이 이 결국에 predictive uncertainty가 좋을수록 내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수록 이제 잘 분류하기 힘들 거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풀고자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었던 게 단순히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가지고 학습된 클래스파이어가 있을 때 어떤 스코어를 매저한 다음에 이 스코어가 어떤 값보다 크면은 인디스비션이라고 분류를 하고 아니면 아웃 오브 디스비션이라고 분류하는 형태의 아주 간단한 트레스홀드 베이스드 디텍터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요. 여기서의 이슈는 그러면 어떻게 저 스코어를 정의할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아이클레어에 나온 논문이 그냥 맥시멈 밸류,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의 맥시멈 밸류를 보면은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 형태로 잘 동작할 수 있다를 보인 게 이제 저 논문에 해당하고 거기에 뭐 템퍼처 스케일링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풋 프로세싱 같은 거를 노이즈 인풋에다가 노이즈를 주고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아진다는 게 최근에 이제 이번에 아이클레어에 똑같이 이제 어셉이 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클래스파이어는 블랙박스 형태로 주어진 다음에 뭐 거기에 뭐 약간의 뭐 노이즈를 넣는다던가 또는 뭐 템퍼처 스케일링처럼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조금 좋아지게 만드는 건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한 게 클래스파이어 자체가 왼쪽 그림처럼 인디스비션이랑 아웃 오브 디스비션을 잘 구분할 수 없는 형태로 학습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아무리 저희가 뭔가 이런 프리프로세싱을 하더라도 사실은 분류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인이랑 아웃이 약간 잘 세퍼레이션 된 형태로 그렇게 뭔가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모델링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클래스파이어를 먼저 학습을 해야 뭔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프로블럼을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모티베이션에서 저희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인 디스트리뷰션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잘 세퍼레이션 되는 형태로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베이지안 뉴럴넷을 쓸 수도 있고 또는 클래스파이어를 앙상블하면은 이런 프레딕티브 언서턴티가 좋아진다는 게 이제 작년 닙스에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모델들은 사실 트레이닝 자체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인퍼런스 자체가 조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한 게 뭐냐면 그냥 심플한 딥 뉴럴넷을 가지고도 뭔가 저런 인 디스트리뷰션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잘 세퍼레이션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한 이제 컴피던스 로스라는 거를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로스 펑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샘플을 뭔가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겐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였고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같이 조인트 트레이닝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벨티 디텍션 비전 태스크에서의 노벨티 디텍션 태스크를 이제 뭐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VGG넷을 썼을 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트루 포지티브 레이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14%에서 39, 46에서 98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이렇게 웰 칼리브레이트된 언설턴티를 리턴할 수 있는 클래스파이어를 이제 학습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아이클레어 논문에서 한 컨트리뷰션에 대한 서머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피던스 로스, 그럼 어떻게 그런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한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원래 인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데이터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크로스 엔트로피 같이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학습하는 텀이 왼쪽에 해당하고요. 그거 플러스 뭔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왔을 때는 이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학습하는 빨간색 텀을 추가한 거를 이제 저희는 컨피던스 로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실제 내가 학습한 뭔가 정답을 내려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원합 벡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 내가 학습하지 않은 뭔가 내가 잘 모르겠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하게 즉 내가 컨피던스가 없다라고 리턴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디파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 펑션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검증을 해봤는데요. 뭐 다음과 같이 뭐 SVHN, CPA, 타이니 이미지넷, 엘선과 같은 이제 비전 태스크에서 아주 간단한 컨보지셔널 뉴럴넷을 먼저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인디스트리뷰션을 SVHN으로 둬서 SVHN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이제 컨보지셔널 뉴럴넷을 학습했을 때 이제 기존의 그 크로스 엔트로피 텀만 학습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CPA나 뭐 가우시안 또는 엘선 같이 이제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되게 컨피던스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KL 다이버전스 텀을 추가하고 이 KL 다이버전스 텀을 학습할 때는 CPA-10 트레이닝 데이터만 써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뭔가 재밌게도 SVHN에 대해서는 높은 컨피던스를 내면서도 CPA-10이나 학습하지 않은 가우시안 또는 엘선 같이 뭔가 그 KL 다이버전스 텀을 학습할 때 쓰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되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잘 발생하는 형태로 학습이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이런 로스 펑션 자체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컨피던스를 유지하면서도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약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잘 폴싱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발생한 데이터가 실제 트레이닝 할 때는 없다. 즉 오른쪽 텀에 학습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실제로는 없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실제로 알고 있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디스트리뷰션이 저렇게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처럼 주어졌을 때 사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저 하얀색 배경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사실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실제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넓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체를 커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터랙터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알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의 인투이션은 뭐였냐면 약간 인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샘플들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면서 인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애들이 이런 컴피던스 로스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우선 하이퍼티시스를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한 심플 모델에서 검증을 해봤는데요. 먼저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50 바이 50의 어떤 그리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가우시언으로부터 클래스 하나 그리고 클래스 0, 클래스 1에 해당하는 두 개의 이제 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고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예를 들어 100개의 샘플을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으로 제너레이션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의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게 되면은 인 디스트리뷰션 근처에서만 컨피던스한 게 아니라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영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컨피던스한 되게 어떤 확실한 답을 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즉 오버 컨피던스한 이슈가 발생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똑같은 샘플을 뽑더라도 이 인 디스트리뷰션 근처에서 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 디스트리뷰션에서만 되게 컨피던스한 프레딕션을 보이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언서튼한 이제 답을 내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이제 토이 모델에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즉 약간 똑같은 샘플 개수를 뽑더라도 인 디스트리뷰션 근처에서 뭔가 샘플을 뽑아서 학습을 하면은 컨피던스 로스를 학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약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하였고 이거에 기반을 해서 그러면은 인 디스트리뷰션 근처에 있는 샘플을 뭔가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겐을 디자인해 보자라는 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에 해당합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논문 읽은 걸 바탕으로 저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네. 인디스트리뷰션에 나온 트레이닝 샘플들이 저렇게 예쁘게 뽑히면은 네. 디시전 바운더리가 저렇게 나오긴 할 텐데요. 네. 예를 들어 아웃라이어가 네. 인디스트리뷰션에서 좀 다른 데 박히는 순간 네. 아웃라이어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조금 이상하게 뽑히는 그런 거를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사실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쌔션은 그런 아웃라이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봤고 그런 아웃라이어를 발생해서 뭔가 이런 걸 적용해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따로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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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웃라이어가 우선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인디스트리뷰션에는 그런 식으로 우선은 디파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인디스트리뷰션 샘플만 가지고 어떻게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샘플을 제너레이션 할까? 그 부분이 사실 또 챌린지한 파트에 해당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사용한 게 이제 겐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어쨌든 간에 인 디스트리뷰션에 가깝다는 거는 어쨌든 인 디스트리뷰션 같은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전 태스크 쪽에서는 겐 자체가 인 디스트리뷰션을 리커버하는데 굉장히 스테이트 오브 아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인 디스트리뷰션 근처로 땡기는 역할도 겐을 먼저 생각을 하였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다음과 같이 KA 다이버전스 텀을 추가를 해서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의 근처에 해당하는 형태로 폴싱할 수 있는 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냐면 프리트레인된 어떤 클래스파이어가 인디스트리뷰션 학습한 클래스파이어가 학습됐을 때 사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그 클래스파이어의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로 이 겐에서 생성한 샘플들이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근처에 갈 수 있게 K의 다이버전스 텀을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게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것들이 결국에 그 P2인X를 저희가 사실은 알면은 이 겐에서 나온 샘플의 P2인X를 미니마이즈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P2인X 그 인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에스티메이터가 또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픽셀 CNN 같은 걸 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또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픽셀 CNN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은 그리고 그런 density estimator가 있게 되면은 사실 그냥 그걸 가지고 사실은 in distribution, out of distribution을 분류하는 게 오히려 더 내추럴한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 이거를 뭔가 in distribution 학습한 클래스파이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로 이제 근사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디파인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디자인하게 되면은 기존의 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실제 in distribution을 잘 리커버하는 반면에 저희가 제안한 텀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in distribution 근처에 그 가까운 out of distribution들을 잘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를 간단한 토익 젬플이랑 엠니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간단하게 검증을 하였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겐을 학습을 하게 되면 뭔가 숫자 같은 걸 잘 내는데 이런 식으로 KL 다이버전스 텀을 같이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약간 숫자 같지 않은 어떤 약간 문자 같은 거를 잘 내게 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그런 샘플들을 잘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걸 검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겐을 학습하려면 클래스파이어가 필요하고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하려면 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합치자. 즉 이 두 개가 약간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트레이닝하는 형태로 조인트 컨피던스 로스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 플러스 D가 사실은 컨피던스 로스에 해당하는 텀이고요. 그리고 D 플러스 E에 해당하는 텀이 아까 말씀드린 사실 겐 오브젝티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조인트하게 트레이닝하는 형태로 파이널 로스 펑션을 디파인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 같은 경우는 클래스파이어를 픽스한 다음에 겐을 먼저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겐을 픽스하고 클래스파이어를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이거를 얼터네이팅하게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이 조인트 트레이닝 로스, 조인트 컨피던스 로스를 학습하는 메소도로지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메소도로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고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네, 그 KL 다이버전스의 그 기준 디스트리뷰션을 유니폼 클래스에 대한 유니폼을 사용을 하셨는데 네.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유니폼을 쓴다는 얘기는 네. 클래스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다라는 게 필요할 가정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클래스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장 쓸 수 있는 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네. 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이런 로스 펑션을 디파인할 때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보다 조금 인투이티브하면서도 좋은 솔루션을 찾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되게 재밌는 이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약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 그 인디스트리뷰션 이런 데이터 자체가 약간은 잘 웨이 디파인된 환경을 가정했기 때문에 우선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만으로도 잘 동작할 수 있다는 걸 보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말씀해주신 상황 같은 거에서는 조금 다른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디파인하는 게 이 성능을 조금 더 올리거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마땅히 좋은 솔루션을 좀 찾지는 못했었고요. 네. 질문. 저 지금 얼터네티브 알고리즘이 계속 그냥 하는 클래시파이어 한번 하고 겐을 업데이트 하는데 제가 진짜 컨버지 하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EM 같은 거거든요. 결국에 그냥 하나를 픽스하고 하나 업데이트한 다음에 하나 픽스하고 하나 업데이트하는 형태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로스 펑션이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가요. 근데 그게 글로벌 옵티머로 간다는 건 보장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클래스파이어를 픽스한 상태에서 겐을 옵티마이즈하고 겐을 픽스한 상태에서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얘가 로컬 옵티머드 어떤 하나의 옵티머도 결국에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스 펑션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겐을 학습했다고 막 클래스파이어가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나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공통된 텀이 둘 다 낮추려고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잖아요. 제가 잘 설명을 못.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할 때는 C 플러스 D를 학습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겐이 들어가는 텀은 사실 요 텀 하나거든요. D. 그리고
근데 이제 클래스파이어 관점에서도 이 D텀을 낮추려고 하는 형태로 학습하고 이 겐 같은 경우도 D 플러스 2를 학습하게 되는데 사실 D텀을 낮추려고 하는 형태로만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오브젝티브가 결국에 다 이제 공통된 텀을 같이 미니마이즈 하면서 하기 때문에 로스 펑션 자체는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만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터네이팅하게 학습하는 것 자체가 어떤 로컬 옵티머도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네. 저 예제로 그러면 약간 CD랑 DE가 있는데 사실 D가 안 주고 C랑 E만 각각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까 EM 같은 케이스는 사실 우리도 아시다시피 EM에서 만약에 뭐 모델링 할 때 Q 펑션이 나와가지고 얘가 어찌됐든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네네. 혹시 그냥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게 증명한다는 것들을 보이셨나 싶어가지고 따로 그런 걸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클래스파이어로 된 게 겐 안에 들어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클래스파이어를 옥시얼리 클래스파이어처럼 밀어 넣을 수도 있나요?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예, 예. 네, 사실 그런 리뷰를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포스터 발표를 하더라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파이어 그러니까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이 클래스파이어랑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사실 저 이 텀의 역할은 인디스트리뷰션으로 얘를 폴싱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정확히 이제 뭔가 인이랑 아웃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합쳤을 때 사실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클래스파이어로 수렴한다는 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치는 게 지금은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혹시 비교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따로 그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네. 어쩌면 옥시얼리 클래스파이어로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고,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전 태스크를 했고요. 모델은 VGGNet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고, 인디스트리뷰션은 시파나 SVH는 학습하는 형태로 했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엘선이라든가 이미지넷의 서브셋을 가져온 타이니 이미지넷, 그리고 시파10을 학습하면 SVHN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형태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트레스홀드 베이스드 디텍터를 이제 가정을 하고 얘 위에 저희가 학습한 클래스파이어를 넣었을 때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는가를 매저를 했고요. 이런 트레스홀드 베이스드 디텍터에서 볼 수 있는 게 트루 포지티브, 펄스 네거티브 이런 매트릭들을 가지고 TPR이 95%가 됐을 때 FPR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UROC, TPR과 FPR의 커브를 그린 다음에 걔 에어리아가 결국에는 크면 클수록 이 디텍터의 성능이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를 매저하였고요. 거기에 디텍션 에러, 어떤 옵티멀한 그 트레스홀드를 저희가 안다고 가정했을 때 디텍션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UPR 같은 거를 매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스라인 디텍터에 대해서 먼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들이 몇 개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했을 텐데요. 여기서 SVHN이 인디스트리뷰션일 때는 시파10이 KA 다이버전스 텀을 학습할 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TNR이든 AUROC 같은 게 되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고,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학습 때 사용하지 않은 타이니 이미지넷이나 엘선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사실 이건 좀 생각해 보면 시파10이나 이미지넷 같은 게 어느게 보면 좀 비슷한 부류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때 보지 않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타이니 이미지넷이나 엘선 같은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와도 잘 디텍션이 좋아진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이제 재밌는 건 시파10일 때 SVHN은 KL 다이버전스 텀을 학습할 때 이용하게 되면은 SVHN 데이터에 대해서는 디텍션 에러가 좋아지긴 반면에 오히려 타이니 이미지넷이나 엘선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냥 익스플리시트한 데이터가 그냥 주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해피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다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뭔가 그 KL 다이버전 스톰을 학습하는데 쓰이는 데이터셋을 바꿔보면서 학습을 해봐도 조금 더 리얼한 데이터에 해당할수록 이 디텍션 에러가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완전히 해피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검증을 해보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가 제안한 그 인디스트리뷰션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샘플을 제너레이션하는 겐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음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빨간색은 그냥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만 학습하는 그런 모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겐이라는 게 뭐 인디스트리뷰션을 잘 리커버하긴 하지만 실제 리얼 데이터에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이슈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한 겐을 학습을 하고 걔를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도 한번 확인을 해본 게 주황색 바에 해당하고요. 파란색은 저희가 제안한 그 조인트 컴피던스 로스를 학습했을 때의 성능이고, 초록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리시트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SVHN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제안한 로스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인디스트리뷰션이 CPA10일 때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익스플리시트한 걸 학습하게 되면은 오히려 크로스 엔트로피를 학습했을 때보다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잘 해결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가정하고 학습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인디스트리뷰션 근처의 샘플을 잘 제너레이션해서 학습하는 게 이런 오버 컨피던스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약간 엠페리컬하게 저희가 보였고요. 혹시 뭐 실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 인디스트리뷰션이 SVHN이랑 사이버10인 경우가 확연히 다르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네. SVH는 숫자잖아요. 숫자고 그쵸. 사이버10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미지넷이나 일선 데이터 같은 경우 사이즈를 확 줄여버리면 사이버10이랑 사실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걔들 자체를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봐도 그 모델 입장에서는 무관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게 정상일 것 같고, 그럼 결국은 비슷한 데이터를 봐서 비슷한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판단을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인디스트리뷰션으로 판단을 해버리면서 클래스를 이 안에서 또 컴피던스를 매겨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CVPR 논문인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네. 약간 그 히어라키를 이용해서 약간은 문제 세팅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인디스트리뷰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비슷한 경우면 얘네들 구분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 돼버릴 것 같아서 오히려 효과를 내는 게 나올 것 같다는 게 아마 저 결과로 보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번에 CVPR 그 페이퍼 내용, 정확히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베이스라인 디텍터 그 PY 기분 X의 맥시멈 밸류를 가지고 스트레스 홀딩 하는 거를 비교를 해봤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아이클레어에 나온 논문인데, 이 인퍼런스를 할 때 템퍼처 스케일링이랑 그 인풋에다가 그 어드버서리얼 노이즈를 넣는데, 그거를 이제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로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 노이즈를 넣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인디스트리뷰션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잘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아이클레어 논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이런 오딘 디텍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한번 검증해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서브미션을 하고 리뷰어 코멘트를 받고 한 실험이긴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학습한 모델에다가 오딘으로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보다 주황색이 더 이제 그냥 인퍼런스만 조금 개선을 해도 되게 성능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저희가 학습한 모델에 그냥 베이스라인 모델을 쓰는 것보다 안 좋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였고, 저희 모델에 오딘을 넣으면 더 성능이 좋아지는 형태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오딘을 쓰지 않더라도 저희 모델도 학습을 하고 오딘을 쓰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모델이 조금 더 잘 동작하는 형태로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클래스파이어의 인터프리터빌리티 같은 걸 이제 간단하게 매저를 해봤는데, 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레디언트 가이디언트 맵이라고 해서 이 그레디언트가 가장 액티베이션 되는 부분의 픽셀을 이제 저희가 한번 플랫을 해본 건데,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엣지 같은 걸 잘 찾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반면에, 저희로 학습하게 되면 약간 아예 그냥 액티베이션 맵 자체가 제로가 나오게 되거든요. 즉 얘네가 아웃풋 자체를 그냥 0벡터를 제로 벡터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모르는 샘플에 대해서 뭔가 인터프리터빌리티 같은 게 안 좋은 형태로 잘 동작하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클리어 페이퍼의 내용인데,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런 컴피던스 로스가 실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형태로, 첫 번째는 컴피던트 멀티플 초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ICML에서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이제 앙상블 러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앙상블 러닝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태스크를 풀 때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똑같은 태스크를 다 풀게 학습을 한 다음에 정답을 낼 때는 걔네들의 아웃풋을 하나로 합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뭔가 디시전을 내리는 거 이제 앙상블 러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인디펜던트 앙상블이라고 해서 그냥 각각 모델들을 인디펜던트하게 학습하고 에버리지 보팅 같은 형태로 하나로 합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 모델이 거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 뭐 이제 컴피티션이라든가 많은 태스크에서 사람들이 이 앙상블 메소드를 써서 보통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 닙스에 나온 페이퍼 중 하나가 멀티플 초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똑같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약간 쪼개고 그 쪼갠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면은 뭔가 좀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즉 약간 분업화를 통해서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잘 하면은 조금 더 인디펜던트 앙상블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에서 만든 게 멀티플 초이스 러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파트는 이제 간단한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가지고 학습했을 때 그 인디펜던트 앙상블을 쓰게 되면은 이제 오라클 에러 레이트는 뭐냐면 5개 중에 하나라도 정답을 내면 맞았다라고 이제 매트릭을 했을 때 한 10%가 되는데, MCL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4%, 즉 각각의 모델이 자기가 스페셜라이제이션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게, 근데 얘를 탑원 에러, 그러니까 에버리지 보팅을 해서 탑원 에러를 매저하게 되면은 각각이 정답은 내는데 정답이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탑원 에러를 매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오라클 에러는 낮은데 탑원 에러는 더 오히려 높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점을 발생을 했고요. 사실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 컨피던스 이슈랑 결국엔 연관이 되게 됩니다. 모델 1이 캣에 스페셜라이제이션 됐고 모델 2가 도그에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됐을 때 얘가 캣을 보고도 도그라고 답을 하면서 굉장히 컨피던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에버리지 보팅을 했을 때는 사실 정답이 뭔지를 못 찾게 되는 거죠. 정답은 있는데 누가 정답인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컨피던스 로스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탑원 에버리지 보팅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정답을 잘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잘 학습을 하게 만든 게 컨피던트 멀티플 초이스 러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는 모델은 원합 벡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지 않는 모델들은 원래는 아무런 학습을 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인풋에 대해서는 똑같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학습을 해서 얘네들이 에버리지 보팅을 했을 때는 잘 분리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컨피던트 멀티플 초이스 러닝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간단한 모델들에 대해서도 오라클 에러 레이트도 낮으면서 탑원 에러 레이트도 인디펜던트 앙상블보다 좋은 형태로 이제 학습이 잘 된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라지 스케일 뉴럴넷, 뭐 구글넷이라든가 레즈넷 같은 이제 딥 모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인디펜던트 앙상블보다 스페셜라이제이션도 잘 되면서 탑원 에러 레이트도 더 높은 형태로 이제 잘 학습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한 게 사실 이 ICM의 논문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인디펜던트 앙상블은 뭔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똑같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세그멘테이션을 잘 못하는 반면에 저희가 제안한 메소드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특정 모델은 뭐 랍스타의 뭔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돼서 얘를 잘 찾고 나머지는 뭐 덕에 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돼서 얘만 잘 찾는 형태로 뭔가 태스크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면서도 정답을 잘 찾을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잘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게 ICM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CBPR의 이번에 낸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비티 디텍션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앙골다캣처럼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얘가 학습하지 않았다, 노블 데이터다라고 이제 리턴을 하는 게 되는데요. 여기에 저희는 이제 단순히 이제 파인 그레인드 클래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클래스 간의 히어라키가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좀 더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블이긴 노블인데 내가 이 하이라키에서 어떤 슈퍼 클래스에 가장 가까운 노블 데이터다라는 정보를 같이 줄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본 게 CBPR 이제 페이퍼의 내용입니다. 즉 앙골다캣처럼 학습은 하지 않았지만 얘가 이제 캣이라는 슈퍼 클래스에 속한다는 거 인간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학습하지 않았지만 어떤 내가 여태까지 보아온 클래스 중에서 어떤 데이터에 가장 가깝다라는 정보를 같이 줄 수 있으면 사실 이걸 가지고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든가 다양한 태스크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네, 혹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클래스의 하이어러키 자체는 프리디파인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넷이나 이런 식으로 그 히어라키가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명확한 클래스가 있는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문제는 또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클래스 괜찮은 하이어러키 구성하는 것 자체의 이슈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히어라키를 만드는 연구들도 있잖아요. 결국에 그게 클러스터링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약간 추후 연구를 할 계획도 있긴 하고요. 우선은 그런 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자체에 대해서 리뷰어들이 좋은 점수를 줘서 CPR에 되긴 했는데 어쨌든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뭔가 히어라키가 있으니까 각각을 이제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차일드가 될 확률은 슈퍼 클래스가 기분됐을 때 그 차일드가 될 확률, 그냥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는 형태로 디파인 하였고요. 이때 인퍼런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만약에 컨피던스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의 답을 찾아가게 되고 아닌 경우에는 노블 클래스다라고 이제 디텍션하는 형태로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같이 되는 형태로 모델을 디파인 하였고요. 여기서 컨피던스하다는 조건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얼마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랑 가까운지를 매저를 해서 이 값이 어떤 값보다 크면은 내가 충분히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컨피던스 하니까 답을 따라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디파인 하였고 이런 모델을 학습할 때도 똑같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 있게 같이 학습하는 형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뭐 플래튼 메소드라고 해서 추가적인 메소드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이번 발표에서 뺐고요.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에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런 노벨티 디텍션을 잘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였고 이거를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선은 메인으로 학습을 하였고요. 22,000개 클래스 중에서 1,000개만 저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서 396개 슈퍼 클래스가 디파인 되거든요.
이 히어러키만 가지고 나머지 노블 클래스를 잘 구분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이 가능한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는 달츠라고 해서 CBPR에 나온 이제 저희 웍에 약간 어플라이드가 가능한 메서드가 있는데 그거 대비 사실 이거는 저희가 문제 자체를 새로 만들어서 베이스라인 자체가 딱히 이제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은 베이스라인으로 잡았을 때 제한한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U, ROC 같은 게 높게 더 나오는 형태로 네 스틸 뭐 성능이 엄청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라인보다는 좋지만 사실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 태스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베이스라인을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이브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형태의 어떤 베이스라인 메소드를 제안을 했고 이미지넷 말고도 뭐 캣 데이터 벌드 CU 벌드인가 뭐 이런 다양한 뭐 벌드 데이터 하이라키가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되는 거를 잘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predictive uncertainty라는 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임프루브 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 메소드를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 것들이 뭐 노벨티 디텍션이라든가 앙상블 러닝 같은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고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네트워크 칼리브레이션이라든가 요즘 하는 거는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디텍션하는 쪽 그런 쪽도 같이 보고 있고 베이지안 모델을 학습하는데도 저희 모델 쓸 수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리그레션 태스크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해서 이제 내는 뭐 이렇게 리그레션 태스크에도 적용 가능하다. 거기서도 베이지안 모델을 같이 고려할 때 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잘 학습을 하면은 리그레션 태스크 같은 데서도 잘 된다는 게 아마 이번에 닙스 서브미션을 한 페이퍼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뭐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형태로도 저희 어프로치가 이제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 발표는 준비한 게 다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 CVPR 페이퍼 로스의 네. 클래스의 트리에서의 거리를 반영이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 그 얼마나 멀리 떨어진 것까지 볼 건가가 이슈긴 한데 네. 그거를 그 밸리데이션 셋 가지고 튜닝하는 형태로 저희는 네. 했습니다. 로스에 어떻게 잘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이 정답이 있는데 정답의 트래버스 범위 내면 좀 절 주고 많이 떨어진 거만 많이 사실 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그게 되게 예. 센서티브하고 실제로 실험할 예. 때도 그것 예. 때문에 성능이 많이 달라지긴 네. 하는데 네. 그거를 로스 펑션 자체에다 처음에는 넣으려고 예. 했었는데 그게 네. 잘 조금 힘들었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트리 구성하는 거는 되게 엔트로피 기반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네네. 게인 같은 걸로. 그래서 네. 다 생각해보면 다 엔트로피 계열들의 수식이기 때문에 네. 다른 뜬금 로스 대비 붙이기 좀 용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 저희도 그 이슈를 했는데 뭔가 조금 너무 휴리스틱이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그런 거 없이 그냥 밸리데이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심플한 형태로 디파인하자. 그게 사람들이 쓰기에는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CVPR에서 사용한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은 몇 바이 몇을 사용하셨나요? 이미지넷 데이터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그 레즈넷 그거를 프리 트레인된 레즈넷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거를 프리 트레인하고 그 사실 그 피처에다가 네. 위에 클래스파이어만 다는 형태로 네. 그 클래스파이어만 네. 학습하는. 그러면 인퍼런스 타임 이슈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조금 걸리긴 하는데 정확히 네. 예를 들어서 저거를 리얼월드에서 잘 구축이 된 트리가 있고 트레이닝이 잘 된 모델이 있어가지고 인퍼런스만 하면 돼요.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처음 보는 물건인데 처음 보는 물건이지만 얘는 인형인 것 같아라고 네네. 하는 모델이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그냥 일단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클래스에서 던지기만 하잖아요. 네. 던지기만 하는데
네, 이 모델을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인퍼런스 타임 이슈가 될 것 근데 같은데 사실 어느 제가 정도인가요? 여기서는 탑다운 메소드라고 불리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쫙 풀었어가지고 플래튼하게 만들어서 그냥 아예 이제 그냥 인퍼런스에서 클래스파이어만 딱 겹치면 되는 형태로 디파인한 모델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이런 식으로 좋은 성능이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토픽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빼긴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한번 그 보통 이제 뉴럴을 한번 통과하고 클래스파이어 한 번 더 통과하는 형태의 인퍼런스 타임 이슈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